오늘은 며칠 전에 고대가 발표한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통한 고려대학교의 입시준비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는 전형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로 분리되는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내신 분포가 있는지를 갖다 우선 분석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도 연대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과목에 대해서 이수 과목의 난이도를 갖다 평가에 반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항목에 대해서 고려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갖다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시겠습니다. 우선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죠. 내신이 60%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가 20%고 면접이 20%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 같은 경우 3개 영역 합 5고요. 자연계는 어떠냐면 3개 영역 6입니다. 의과대학은 4개 합 5가 되겠죠. 이제 일반 전형 학업부 수형에 대한 경우는 1단계 서류가 100%고 1단계 성적 70%에 2단계 면접 30%로 2단계는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계가 4개 영역 합이 7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가 4개 영역 합 8입니다. 그 다음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합이 5고요.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을 보면 1단계는 서류 100%로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그 다음에 면접 40%로 2단계를 갖다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전형에 대한 것이 내신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신 분포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갖고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걸 갖고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장 추천원은 교과 전형이었지만 전년도에 같은 내신만 갖고 3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오히려 금년도 학교 추천 전형은 학교당 재적 인원의 4%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2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교장 추천 2로 학교 추천 전형을 갖다 바라보면 내신 분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격자 상위 70% 교과 등급이라고 고대가 작년도 학교 설명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영대학은 얼마였죠? 학교장 추천 2가 1.72, 그 다음에 1.64, 1.69, 2. 영어 한문학과가 1.14, 영어 영문학과가 1.84 이렇게 되었죠. 이게 이제 학교장 추천 2입니다. 학교장 추천 2가 올해 고대 학교 추천 전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수시 일반 전형이 금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업 우수형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학업 우수형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경영대학은 3.1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61, 3.71, 한문학과 4.12,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 3.40, 그 다음에 도고동문학과 4.36, 그 다음에 식품자원경제학과 3.37 이렇게 되었죠. 근데 계열 적합형이라는 게 뭐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특기자라고 보시면 특기자랑 이제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3.2, 경영대학이 3.2였고요. 그 다음 영어 영문과 4.61, 그 다음에 도고동문과 3.69, 그 다음에 불어불문과 3.54, 4.34 이랬죠. 특기자는 이랬죠. 물론 고려대학교가 특기자가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어문계열과 국제학부는 특기자가 있고 어문계열과 특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가 이제 바로 계열적합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차피 계열적합형이라는 것이 뭐가 없냐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특기자에 대한 내신 성적에 대한 분포와 이렇게 견주어서 본다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이게 이제 블루오션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펙을 가진 학생은 특기자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자석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업 우수형을 넣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을 뽑는 인원이 2대 2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자석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당연히 어디 넣겠죠? 인원이 많은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일반고에서는 학교당 4%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교 추천 전형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신이 좀 부족하거나 그 다음 내신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고대를 꼭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형을 갖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노려보는 것이 이게 블루오션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게 계열 적합형에 대한 적합한 이런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외교학과나 경제학과, 통계학과, 행정학과는 학교 추천 2, 그러니까 뭐랑 견주해 보라고 하셨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보라고 하셨죠. 그것이 이제 1.81, 1.68, 1.71, 1.61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1.58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일반 전형이 작년 수시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이라고 본다면 정치외교학과가 3.08, 경제학과가 2.93, 통계학과가 3.27, 행정학과가 3.48이었습니다. 교육학과는 2.95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등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3.19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죠, 특기자. 특기자가 이제 아까 계열적합형으로 견주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3.02, 3.16, 3.61, 3.16. 영어 교육과 3.98이었고 작년도 성적은 이랬죠. 그리고 자연전공학부는 3.24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계열 쪽을 본다고 한다면 학교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그죠? 학교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 추천 2 전형과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고 한다면 생명과학부가 1.54, 생명공학부가 1.57, 식품공학부가 1.84였죠. 대부분이 1등급대였고 이렇게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부가 2.13이었고요. 그렇죠? 이런 성적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그 수시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과 견주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2.41, 2.38, 2.62, 2.65. 그죠? 2.5. 대부분 2등급대죠.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3.01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나타내고 특기자. 인문계열 쪽의 특기자와 자연계열 쪽의 특기자는 좀 다릅니다.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어떤 아이들이 그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특기자와 자연계열 특기자는 좀 분류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 아이들이 이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 특기자들은, 그러니까 계열적합형은, 자연계열 계열적합형은 오히려 힘드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지만 내신 등급이 이제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없고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3.97, 4.19, 4.78, 5.0, 3.42, 4.08, 3.82, 4.5 이런 내신 성적에 대한 분포를 갖다 나타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신의 분포가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대만 한번 또 보시면 의대 같은 경우는 학교정 추천 2가 70%의 합격자 평균 등급이 1.23이었고 일반에서는 1.35였죠. 하지만 특기자에서는 2.0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34명, 33명, 17명 이렇게 뽑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과 그 다음에 이제 계열적합형은, 그러니까 내신 분포가 이러기 때문에 70%의 합격자 평균 등급이 1.23, 1.35, 2.0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 가늠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전략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토대로 해서 보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고려대학교가 바라보는 어떤 이 학생부 종합제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진로 희망 사항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진로 희망이 변경되면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이 변경되는 과정을 참고하여 각 시기에 어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는지,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에 주목합니다. 급격하게 진로 또는 지원 전공을 변경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과 지원 전공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이 된다면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공은 바뀌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마지막 바뀌었을 때 지원 전공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경험은 학생부에 있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학습부장, 서기 등 작은 역할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다른 학생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율활동에는 지원자의 인성, 지원 전공과 관련한 활동 경험, 학업에 대한 노력 및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에도 뭘 나타내라고 하냐면 학업에 관련된 역량과 학업에 관련된 학습, 경험 이걸 나타내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생명과학 존중교육에서 이거 듣고 깨달음 이걸로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학업적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심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듣고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깨닫고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관련된 논문을 찾아 읽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생명 존중 교육을 듣고 생명윤리의 필요성을 느껴 관련된 도서를 읽고 교내 활동의 자율 활동과 연계해서 스스로 찾아서 독서를 한, 그죠? 관련된 학습한 경험, 이거를 자율 활동에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많은 일반고나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자율 활동에 대한 건 써주지 않죠. 물론 특목고 자사고는 스터디나 이런 게 들어가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학교 활동과 연계해서 관련된 도서를 읽고 이런 선생님이 안 적어주면 독서 활동에도 도서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런 자율활동이나 창체활동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독서를 통해서 학습 경험이나 학업 역량을 키우기 노력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율활동에서는 뭘 보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지원전 관련된 활동 경험이다, 학업에 대한 노력 및 우수성을 엿볼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겠다는 얘기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구체적인 관심 분야, 흥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일한 동아리에서 3년간 관심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동아리를 변경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한 지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 모습을 통해서는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생활태도, 열정, 도전정신,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머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아리는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게 좋겠죠. 계속 심화된 과목을 하면 좋겠죠 라고 하는데 학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내가 의대를 가고자 해서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자신문반 동아리를 했다가 생명과학 동아리도 하고 수학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학업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진로 활동은 뭐 당연히 이제 진로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진로 탐색 과정과 관심 분야에 대한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이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활동도 나타내야 되지만 진로에 대한 어떤 과정이 뭐냐면 학습 과정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과 성적은 단순히 절대적인 점수와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수 과목의 난이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맨 앞에 나온 이수 과목의 난이도입니다. 이게 예년과는 다른 경향인 거죠. 이수 과목의 난이도를 갖다 보겠다는 얘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거나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뭘 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에 대한 학습 경험을 갖다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수 과목의 난이도도 바로 전문 교과, 심화 과목 이런 부분들을 갖다 평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런 과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서는 독서가 지원자의 꿈과 목표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다른 교과 또는 교과의 활동과는 어떤 연결성을 갖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독서 권수 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도서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한 경우,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한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도서를 하라는 거죠. 결국 필요하면 심화된 도서도 꼬리물기를 통한 심화된 도서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폭넓은 그죠?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적인 독서도 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뒤에 이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라는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과 지식이나 교훈을 얻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단원을 공부할 때는 직접 물 사용을 줄이며 보고서를 작성해 보기도 하였고 여러 논문을 찾아 읽어보거나 교과 선생님께 대학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뭐죠? 여러 논문을 찾아 읽어보거나 교과 선생님께 대학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결국은 대학 관련 자료를 읽고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심화학습한 경험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안내서에 이런 내용이 왜 있겠습니까? 바로 관심에 있는 호기심 있는 과정, 궁금한 것을 갖다 관련된 심화된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는 내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도 이제 뭐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교내 활동을 할 때는 그저 단편적으로만 끝나는 다양한 활동보다는 하나의 큰 뿌리에서 뻗어나가 학년을 거듭해서 좀 더 심화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렇게 자기소개 쓸 때 학생부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연결돼서 내가 꼬리물기식으로 해서 보다 더 심화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의 그 지속성 이런 것도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 유리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2학년 겨울방학이나 3학년 1학기 초에 미리 자기소개서의 큰 틀이라도 잡아놓는다면 학교 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층 수월하게 자기소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자기소개서를 갖다 많이 진도가 나갔고 이미 큰 틀은 대부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갖다 준비하지 않으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자기소개서의 큰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에 맞는 적합한 활동을 3학년 때 나타내야지만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학년을 끝난 다음에 3학년 활동을 토대로 해서 1, 2학년 활동을 연결해서 내가 자소서를 써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1, 2학년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경험, 활동의 깊이가 연결되도록 하는 활동들을 갖다 먼저 구상해 놓고 이것을 교내 활동에 들어가서 계약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 동아리나 그다음에 교과서 특기나 그 다음에 이런 개인별 세특이 어떻게 나타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소개서의 큰 틀을 잡아놓는 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소서 1번이죠. 자소서 1번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NG 사례와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배우지 않는 수학 공식 뒤에 숨겨져 있는 논리와 철학을 알아내기 위해 관련 도서를 찾아 읽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면 선생님께 몇 번이고 찾아가 질문하기도 합니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단순히 학습법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관련 도서가라고 언급했으면 관련된 도서가 학생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련된 도서가 없어. 그럼 관련된 도서 어떤 도서를 보고 공부를 했는지를 자소서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여기서 3개를 채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자료집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이제 서울대학교 재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려대학교도 자소서 2번을 얘기하면서 2번 문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소서 2번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은 경험을 갖다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자소서 2번에서 3가지를 쓰는 걸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3가지를 쓰면 너무 단편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소서 1번, 2번, 자소서 4번을 통해서도 학업적 역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소서 2번은 한 2가지 정도만 쓰시면서 여기서 실패와 좌절을 겪어 이겨낸 과정, 극복한 과정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제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여 어렵고 힘들게 지내온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줄곧 화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화학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화학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정규 동아리를 새롭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관심 분야가 유사한 친구 몇 명과 자율 동아리로 화학실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후에 동아리 개설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실험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에 필요한 도구 대여부터 실험 보고서 작성까지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실험뿐만 아니라 좀 더 심화된 실험까지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화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제 꿈을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심화된 실험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죠? 좀 더 심화된 실험은 어떤 활동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원자가 느끼고 배운 점을 함께 작성해 준다면 좀 더 풍성한 글이 될 수 있겠죠. 이 자소서에 나타난 어떤 사례는 뭡니까? 바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찾아서 화학실험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화학실험 동아리를 갖다 스스로 만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심화된 실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좀 더 심화된 실험 과정이 뭘까요? 바로 대학의 일반화학이나 이런 걸 나타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또 보시겠습니다. 1번, 3번 문항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본인의 장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만약 진로 희망이 변경되어 본인의 활동 경험과 지원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풀릴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소사본이 바로 고려대학교가 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갖다 천자 이내로 적는 거였죠.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동일한 현상을 두고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학파마다 다른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혼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를 구해 읽어보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원서로 공부해 보기도 하면서 경제학자라는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는 국제경제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환율의 변동을 가져오고 환율의 변동이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효과들이 너무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장차 저의 진로 희망은 국제경제학, 특히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경제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뭘 공부하라고 하냐면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원서로 된 경제학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라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공부했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죠? 국제경제학입니다. 국제경제학은 뭐죠? 대학의 전공 과목이죠. 대학의 전공 과목에 대한 국제경제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는 이렇게 심화된 학습 과정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큐브레인에서 합격했던 특목고 자사고의 4등급 대 학생이나 일반고의 3등급 대인 학생들이 이렇게 고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심화된 학습 과정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대 입학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